안녕하세요. 저는 푸릇푸릇한 30살에 결혼이라는 걸 해서 잘 살고 있던 지금은 40대의 여성입니다. 결혼 그까이 건 뭐 남들 다 하는 거고 나이 어느 정도 찼을 때쯤 옆에 괜찮다고 믿은 남자 하나 있었고 각자 집안에 오기까지 하다 보니 찬물에 후루룩 밥 말아 먹듯 어느새 저는 유부녀가 돼 있더군요. 물론 유부녀가 되기까지 쉽지만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시어머니 되실 분은 저를 딱히 마음에 들어하진 않으셨거든요. 제가 남편이랑 연애하고 있다는 걸 아셨을 때까지만 해도 저러다 헤어지겠거니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님이 남편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결국 얘랑 하게? 참,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사람 앞에 두고 할 소린 아니죠. 누가 들어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티를 노골적으로 냈던 건데, 실은 제가 원래 성격이 좀 삐딱한 구석이 살짝 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저 키우시면서 저한테 제일 많이 하셨던 말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인생 좀 편하게 살 텐데 넌 왜 그러니? 바로 이거였거든요. 뭐랄까,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게 제 인생의 모토였다고나 할까요? 제가 뭔가 하려고 시동을 부릉 걸 때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면 저는 오기가 발동해서 그걸 꼭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하고야 마는 성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시어머니의 그런 노골적으로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그 태도에도 저는 발끈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난 왜 그래야만 했을까?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지만 뭐 아무튼 그땐 그랬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의 반대 이유라는 게 좀 별로였어요. 저는 전문대 호텔 조리학과를 졸업했거든요. 남편은 4년제 대학 호텔 경영학과를 나왔고요. 딱 아시겠죠? 전문대 나온 네가 감히 4년제 나온 내 아들을 후려? 뭐 요런 느낌?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4년제 대학 나와 수년째 호텔 막내 매니저로 일하던 당신 아들이 전문대 나와서 호텔 주방에서 승승장구하던 저를 아주 제대로 후려서 결혼까지 오게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님이 아무리 저를 못마땅해 하셔도 저는 그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도 시어머님한테 당당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저 못마땅해 하셔도 어쩔 수 없네요. 제 뱃속에 어머님 손주 들어있거든요. 남편이 그것까진 얘기를 안 했는지 깜짝 놀라시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도 무슨 이유에선지 놀라는 티는 안 내셨죠. 누가 뭐래니? 아주 혼수 하나는 제대로 해가지고 오는구나. 시어머님 말씀은 분명 비꼬는 얘기였지만 저는 또 그걸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쵸, 어머님. 혼수 하나 아주 제대로 했으니까 다른 건 형편되는 선에서 적당히 해도 되겠죠? 아들인데요. 이 집 대를 이을 혼수. 맞죠, 어머님? 제 얘기에 시어머님 얼굴은 아주 불그락 푸르락 동공지진 제대로 와 주시더군요.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당신이 먼저 뱉은 말인데다가 집도 뭐 그렇게 좋은 거 해주시는 정도는 아니었기에 더 이상 잡음 없이 깔끔하게 혼수 문제를 정리했죠. 사는 동안 가끔씩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여느 어르신들처럼 시어머니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 문제를 끄집어내시긴 했지만 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인데요, 뭘. 지나간 일 왈가왈부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래봤자 그거 기억하고 있는 당사자만 억울하고 피곤한 일인 거죠. 보시다시피 저는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닌 게 확실한 편인데다 뒤끝도 없는 편이어서 결혼을 한 후에는 오히려 무탈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님 잔소리야 뭐 그 정도 잔소리는 어느 시어머니나 한다. 요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스트레스 받을 일 없었고 오히려 그 잔소리 중에 제가 들을 만한 게 있으면 쏙 뽑아먹고 아닌 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남편도 딱히 속썩이는 거 없이 하던 일 계속 잘하고 있었고 혼수로 해간 아들도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초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원래 저도 호텔 주방 일을 계속 했었는데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제가 곁에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남편과 합의하에 저는 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네요. 제가 휴직하고 아들의 뒷바라지와 살림에만 전념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같은 호텔에 근무했던 친한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마침 저희 동네 근처에 와 있다기에 아이가 학교 간 사이 잠깐 차라도 한 잔 마실 겸 만나기로 했죠. 그런데 그 동생의 얘기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언니, 혹시 매니저님 요즘 괜찮아? 내 남편? 갑자기 내 남편은 왜? 너 호텔에서 매일 볼 거 아니야. 괜찮은지 아닌지 물어보지 그래. 그게 아니고, 아우, 내가 이 얘기를 언니한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여우 같은 기집애야. 그렇게 얘기 꺼냈으면 100% 해야지. 말아야 되나는 뭐니? 좀스럽게. 뭔데? 해봐. 아, 언니, 김지배이님 알지? 불려시? 직원들 성과 내면 맨날 지가 다 가로채고 직원들 실수하면 책임은 안 지는 그 불려시? 근데 왜? 아니, 얼마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아. 호텔 VIP 룸에서 둘이 같이 나오는 거 본 사람들이 몇 있더라고. 내 남편이랑 불려시가? VIP 룸 손님 같이 상대하나 보지. 근데 그게 왜? 아니, 착하면 척이지. 언니는 원래 이렇게 둔했어? 아니면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 보면 다 언니처럼 둔하게 돼? 친한 동생은 저를 답답해했습니다. 그런데 저 둔한 여자 아닙니다. 제가 호텔 휴직한 지 6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그 동생이 갑자기 제 생각이 났다고 전화 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고요. 심지어 우리 동네 근처라는 얘기 듣고는 98% 확신했습니다. 제 남편 얘기할 거라는 거요. 그리고 나머지 2%는 그 불려시 이름 꺼내자마자 100%가 됐죠. 아니, 120%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미 짐작부터 확신까지 모두 끝냈지만 그렇다고 회사 동료 앞에서 그걸 티내고 싶진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 내 남편이 그년이랑 바람났다고 어떻게 그걸 동료 앞에서 쿨하게 인정하겠습니까? 그래봤자 요놈의 지지배는 또 호텔에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그 언니가 이러더라 하면서 조잘조잘 나불댈 게 뻔한데요. 그래서 끝까지 모른 척 둔한 여자 코스프레 했습니다. 결국 동생도 아유 됐다 언니. 내가 괜한 얘기를 한 것 같네. 그냥 언니 편한 대로 생각해. 남의 집 일에 내가 감나라 배나라 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갔습니다. 부글부글 속이 끓어오르는 걸 애써 참고 끝까지 웃으면서 동생을 배웅했죠. 실은 저요. 이미 오래전부터 눈치 까고 있었습니다. 휴직하기 직전에 알아챘죠. 저희 호텔에서는 휴직을 하려면 문제의 그년, 김지배인이란 사람에게 컨펌을 받아야 하는데요. 특히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이 여시가 엄청 까다롭게 군다는 걸 모두 알고 있단 말이죠. 나이 40 되도록 아직 시집 안 가고 일에만 매달려 지내서 그런지 여성 직원들이 육아휴직만 한다고 하면 온갖 꼬투리를 다 잡아가며 모욕을 주기로 유명했다고요. 이래서 여직원들은 안 된다느니 육아휴직하는 여자들은 유급 휴가 주면 안 된다느니 하면서요. 뭐 그 돈을 지가 줍니까? 지 통장에서 빠져요? 그것도 아니면서 매번 그런 식이니 여직원들이 생리휴가나 육아휴직 한 번 쓰려면 그 여자의 그 묘한 시기 질투에서 비롯된 모욕을 견뎌야 한다고 소문이 파다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제가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했을 땐 찍소리도 없이 사인해 주더군요.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처음엔 진짜 100% 궁금해서 제가 물었죠. 육아휴직 쓴다는데 별 얘기 없으시네요? 박 매니저한테 얘기 들어서. 제 남편이요? 김지배인님한테 제 육아휴직 얘기를 했다고요? 왜요? 글쎄, 뭐랄까, 뭐 어차피 내가 알게 될 테니까 미리 한 거 아닐까?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부주방장이 이제 곧 휴직계 가지고 올 거라고. 제가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을 줄은 몰랐는지 한눈에 보기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뭔가 둘러대고 있다는 게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사람이 당황해서 빨리 그 대화를 빠져나가는 법.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린다. 그 여시도 바로 그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부주방장 애가 벌써 초등학교 1학년이나 됐어? 아유, 둘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네? 저희 결혼할 때 지배인님이 이 호텔에 계셨던가요? 어? 둘이 언제 결혼했더라? 내가 어떻게 알았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김지배인이 처음 우리 호텔로 발령받아 왔을 때 남편이 했던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발령받아 온 첫날 둘이 복도에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퇴근길에 남편한테 물어봤었죠. 당신 김지배인님이랑 원래 알던 사이야? 대학 선배야. 자긴 공부 더 한다고 유학 갔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반갑게 인사했구나. 반갑지 엄청. 아직도 결혼을 안 했더라고. 반가운 거랑 결혼 안 한 거랑은 또 무슨 상관이래? 그때 그 아련해지던 남편의 눈빛, 앞뒤가 맞지 않는 한마디 말.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아주 구린 냄새가 풀풀 나더구만요. 참 어이가 없어서 거기서 더 파봤자 요 불려시가 요리조리 피해갈 게 불보듯 뻔했어요. 좀 더 캐서 등에서 식은땀 좀 나게 해줄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상황 파악이 어느 정도 된 이상 그 다음 스텝은 따로 있으니까요. 괜히 제가 여기서 눈치 깐 거 티내봤자 수습할 여지만 주는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깔끔하게 육아휴직계 받고 끝냈죠. 속도 편하다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세상 어느 여자가 자기 남편이 바람피는 거 눈치채고도 쿨할 수 있겠어요. 제가 무슨 에어컨입니까? 쿨하게? 그날 동료들과 잠시 이별을 기념하는 송별회를 하는 내내,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내내 속이 뒤집혀서 물 한 모금도 못 마셨다고요. 머리를 굴려야 했습니다. 남편한테 이 사실을 어떻게 얘기할지, 또 만약 내가 오늘 일을 계기로 추측하고 있는 일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와 그냥 추측일 뿐일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했죠. 이런 일 앞에서 바보처럼 당하거나 홧김에 일을 그르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똑똑하고 야무지게 처리부터 복수까지 깔끔해야 한다고, 그러니 제발 감정이 이성을 앞지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내내 저를 다스리고 또 다스렸단 말입니다. 아이가 없었다면 모를까, 저는 이제 아이의 인생까지 책임져야 하는 엄마이기도 했으니까요. 제 기분 내키는 대로 한 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까지만 허용되는 거지, 제 아이의 남은 인생이 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방향 전환을 하게 된다면 죽을 때까지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날 집에 들어온 남편의 반응부터 살폈죠. 아무 말도 제가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뭔가 꺼림직한지 남편은 저녁 내내 제 눈치만 보더군요. 당신 기분이 별로 안 좋아? 휴직계 낸 것 때문에?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워? 내 표정이? 아닌데. 나 지금 미역국이 너무 맛있게 끓여져서 행복해 죽겠는데. 안 그래?
당신은 안 맛있어? 너무 짠가? 좀 짜긴 짜다, 그치? 어? 아니, 괜찮아. 내 입맛에 딱 맞아. 남편은 계속 어리둥절해 하는 것 같았어요. 분명 제가 뭐라고 말을 꺼내야 자기도 뭔가 변명을 하든 이실직고를 하든 할 텐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니 오히려 지 마음이 더 복잡했을 겁니다. 그것도 다 제 노림수라고요. 일단 안도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평소처럼 행동할 거고 그래야 제가 증거를 잡아도 잡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눈치챈 걸 알면 서로 조심할 텐데 그럼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아닐지도 모른다,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일말의 바람도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증거를 잡아낼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거죠. 하지만 제 희망은 그날 바로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런 우연 같은 일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인 줄만 알았는데 그런 장면들이 막장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다 있더군요. 워낙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사람들이 공감하니까 자주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거 있잖아요, 왜?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갈 때 하필이면 매일 가지고 들어가던 휴대폰을 그날따라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침실 탁자 위에 올려둔다. 마침 침실에 뭐 가지러 부인이 들어간 순간 남편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린다. 부인은 대수롭지 않게 남편의 휴대폰 액정을 쳐다본다. 여자의 이름 옆에 하트 표시가 그려져 있다. 부인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남편 휴대폰의 패턴을 자연스럽게 푼다. 그리고 남편에게 도착한 얼어 죽을년의 메시지를 본다. 자기야, 별일 없어? 괜찮은 거야? 연락이 없으니까 더 불안하다. 자기 부인이 혹시 휴대폰 뺏어갔어? 이거 보는 대로 연락해줘. 안 자고 기다리고 있을게. 두둥. 저요. 원래 남편 휴대폰 같은 거 보고 그런 여자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당연히 차례대로 열어봤죠. 첫 번째, 통화 목록. 주로 제가 깊이 잠든 새벽 한두 시에 통화 횟수가 많더군요. 새벽 4시? 이건 야근한다고 집에 안 쳐들어오고 두 연놈이 어디 모텔이라도 갔다가 헤어지고는 집에 잘 들어갔냐고 전화한 거겠죠. 두 번째, 까톡 메시지. 모지리 같은 놈, 비밀 채팅이라도 할 것이지. 온갖 하트가 난무하는 문자창을 그대로 두다니. 제 남편이지만 한심하더군요. 세 번째, 사진 보관함. 여긴 너무 더러워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번째, 카드 사용 이하. 생략할게요. 남편이 욕실에서 나오기 전에 저는 남편의 휴대폰에 있던 그 여자와의 증거를 모조리 제 휴대폰으로 전송해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심장은 벌렁벌렁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고 이 집구석 천장 아래서 남편이랑 한 입을 덮고 잘 생각하니 구역질이 나서 아들이고 뭐고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그래선 안 되죠. 혹시라도 여러분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만 손해예요? 뻔하잖아요.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사람 샀죠. 흥신소요. 입에 담기도 싫은 그 인간들의 불륜 행각은 흥신소 직원에게 맡겨두고 저는 제가 하던 일에만 더 전념했습니다. 살림하는 일, 아이를 돌보는 일이요. 엄마가 평소랑 조금이라도 다르면 아이는 그 낌새를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잖아요. 그런 느낌조차 주고 싶지 않아서 정말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일말의 동요도 없이요. 저는 아이를 위해서 그랬던 건데 오히려 그 년놈들한테 좋은 일 한 거죠 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신이 나서 더 들러붙고 난리도 아니었으니까요. 흥신소 직원의 실적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제 분노와 울분, 배신감과 복수심도 그만큼 쌓여갔죠.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똥줄이 탔는지
김지배인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일단 무덤덤하게 만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덤덤하면 뭐합니까? 뭘 잘했다고 대놓고 잘난 척이더군요. 만나서도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안부만 묻고 아무렇지 않게 대하니까 자기가 먼저 묻더군요. 부주방장, 너 다 알지? 올 것이 왔다 싶었습니다. 저도 당당하게 얘기했죠. 알면요? 뭐 어쩔 건데요? 아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너 대단하다 진짜. 그럼 뭐 내가 울고불고 하면서 제발 헤어져 달라고 빌어요? 아니면 머리채라도 쥐어 뜯어드려요? 그것도 아니면 뭐 여기 이 물컵이라도 정수리에 부어드릴까? 시원하게 그냥? 본론만 얘기하자. 너 그냥 영수 씨랑 헤어져. 근데 왜 반말이야? 원래 우리가 말 까는 사이였던가? 그게 지금 중요하니? 영수 씨랑 헤어지라고. 고작 여기까지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 좀 봐라. 씨알도 안 먹힐 얘기를. 그럼 남편이 나랑 바람피는 사이라는 거 알고도 괜찮다는 거야? 너는 내 남편이 부인도 있고 애까지 있는 거 알고도 아랫도리 비벼놓고 그건 뭐 괜찮고? 무슨 말을 그렇게 더럽게 하니 수준하고는. 저기 옆 테이블 사람한테 좀 물어보고 싶네. 누가 들어온지. 나 집에다 영수씨 결혼할 남자라고 소개했어. 네가 이혼을 해야 내가 당당하게 결혼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네 말은 네가 당당하지 않다는 뜻이네. 그걸 아는 사람이 뭐 이렇게 당당해. 우리 부모님은 이미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진행하고 있다고. 와, 얘기하는 내내 진짜 머리채 쥐어잡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년 얘기는 이미 제 남편이란 작자가 그 집에 결혼할 남자라고 인사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총각행세 해가면서요? 아예 저랑 갈라설 생각이었던 거죠. 오장육부가 다 튀어나올 것처럼 역겨웠지만 꾹 참았습니다. 끝까지 저도 도도하게 굴었어요. 그렇지 않을 이유도 없었죠. 누가 봐도 제가 꿀릴 게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생각 잘 들었다. 내 생각도 좀 얘기할까? 니들이 일주일에 3번씩 모텔을 쳐 가든 야한 동영상을 둘이 찍어서 휴대폰에 간직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넌 그냥 세컨드로 살아. 이게 내 생각이야. 할 말 다 했지? 나도 할 말 했으니까 안녕. 커피숍을 나오고 나서야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주저앉을 것 같더군요. 이 망할 것이 지가 뭘 잘했다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혼하라 말합니까? 주제 넘게요. 그리고 그날 밤 드디어 이 그지 같은 종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젠 숨길 필요가 없었죠. 이미 지도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게 뻔하니까요. 김지배인님이 뭐래? 김지배인님이 왜? 넌 왜 발뺌을 하냐? 새삼스럽게. 내가 우습구나 너.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니 그제야 남편도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너 언제부터 알았어? 글쎄, 너랑 결혼하기 전부터? 웃기지 마. 그전엔 선배랑 만난 적 없거든? 선배 다시 우리 호텔 오기 전에는 너랑 결혼한다고 메일 보낸 게 전부야. 그땐 진짜 이런 사이 아니었다고. 야, 바람을 피려면 머리라도 좋든가. 이렇게 그냥 슬쩍 떠보는 거에 그렇게 홀라당 넘어오면 내가 재미없잖아? 좀 잔머리도 좀 굴리고 해야 내가 지켜보는 재미라도 있지. 뭐야, 너 지금 나 떠본 거야? 그럼 몰랐다는 거야? 내가 언제부터 알았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은 아닌데. 넌 왜 그게 궁금하니? 주제 파악이 안 되니? 그럼 너 어떻게 할 건데? 그것도 뭐 옳은 질문은 아니다만 그게 궁금하면 대답은 해줄게. 이혼, 내가 그걸 왜 해? 누구 좋으라고? 지은아, 그건 좀 일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어떻게 산다는 거야? 왜 못 살아? 남편이 아랫도리 한번 잘못 놀렸다고 다 헤어지지? 아, 물론 헤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 그런데 나는 그 방법을 안 택하겠다고. 나는 우리 가정을 지킬 거야. 그건 안 돼. 그러지 말자, 지은아. 왜 안 되는데?
아, 너 그 집에 총각이라고 인사해서 곧 결혼해야 돼서 그걸 다 아는데 나보고 순순히 도장 찍으라고? 그러지 말자, 영수야. 그리고 앞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말자, 영수야. 알았니? 난 은석이 방에서 잘 테니까 넌 나가서 그년한테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아, 혹시 갈 거면 가서 그년한테 똑똑히 전해라. 앞으로 나를 형님으로 잘 모시라고. 그래야 첩살이 편하게 시켜준다고. 맞습니다. 그게 제가 택한 방법이었어요. 누군가는 저더러 답답하다고 하겠죠? 남편이 바람난 것도 모자라 총각 행세하며 상간녀 집에 인사까지 갔다는데 그걸 그냥 내치지 뭐하러 참고 사냐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라고 마냥 속이 편해서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 인간들이 그 정도까지 진도를 뺐다는 건 그 시간 동안 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당연히 이혼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대로 해주는 게 맞을까요? 네, 저는 더러워서 못 살겠으니까 빠져드릴게요. 니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사세요. 이게 맞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가 아쉬웠어요? 제가 뭐가 못나서요? 제가 다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땐 이미 감정 다 빼고 한때 똑순이 소리 좀 듣던 이성 100% 발휘해서 이미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생각을 다 맞춰둔 상태였습니다. 물론 제가 깜빡하고 미처 신경 쓰지 못한 한 가지 복병이 더 있긴 했어요. 시어머님이요. 그 사실을 시어머님이 집에 오고 나서야 깨닫고 아차 싶었네요.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었는데 시어머님의 태도를 보니 방향은 금방 잡혔습니다. 어렵지도 않았죠. 시어머님도 이미 지 아들이 밖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 양반도 어이가 없는 것이요. 아니 왜 지들이 잘못해놓고 다 저한테 당당한 거죠? 시어머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석이미 너 영수랑 이제 그만 살아라. 우리 영수 학벌 좋고 집안 좋은 여자랑 재혼한단다. 어머님 말씀 참 웃기게 하시네요. 재혼은 이혼을 하고 나서 하는 거죠. 이혼도 안 하고 재혼하면 그건 범죄예요. 아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법적으론 문제 없다고들 하지만 도의적으로 인간이 할 짓은 아닌 거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혼 도장 찍으란 얘기야. 난 더 이상 널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한다. 협박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던가요. 처음 결혼할 때부터 어머니 저 별로 안 좋아하셨잖아요. 은석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주신 거 뭐 제가 모르나요? 그래도 지금껏 아무 탈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제가 왜 이혼을 하겠어요? 어머님이 저 며느리로 생각 안 하시는 것 때문에요? 그게 무서워서요? 그럼 어머님, 이건 어때요? 어머님이 저 며느리로 생각 안 하시면 은석이도 어머님 손주 아니게 되는데 그건 별로 안 무서우신가 봐요. 은석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혼하면 애는 우리가 키울 테니 그리 알고. 지금이 무슨 옛날 고려적인가요? 우기면 다 되는 세상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시대야 남편이 바람 피우면 그것도 여자 잘못이라고 기죽어 살고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아휴, 저녁 시간 다 됐네. 식사하시고 가실 거예요? 저 은석이 학원에 데리러 갔다가 같이 저녁 먹고 들어올 건데 같이 가실래요? 됐다. 내가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니? 이럴 때일수록 먹고 힘내셔야죠. 그럼 식사는 댁에 가셔서 하실 거죠? 제가 챙겨드리면 좋은데 은석이랑 오늘 햄버거 먹기로 약속을 해서요. 같이 나가시죠. 아무도 없는 집에 괜히 혼자 계시지 마시고요. 시어머님이 아예 대놓고 그러시니 저도 오히려 더 편했어요. 또 다른 플랜을 잡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끝까지 버티기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 일인 거 왜 몰랐겠어요. 형식적으로만 부부라는 이름 아래 갇혀 있을 뿐 남편은 아예 그년이랑 따로 살림을 차렸고요.
그 덕에 저는 왜 아빠가 요즘은 함께 살지 않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제 아들에게 상처받지 않게 잘 설명하느라 전전긍긍해야 했죠. 다른 건 다 견딜만 하고 참을 수 있었는데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었죠. 그렇다고 아들에게 아빠는 요즘 바쁘다던가 잠깐 길게 출장을 갔다는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줬죠. 요즘 엄마랑 아빠는 생각이 서로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 은석이 왜 그거 기억나? 저번에 옆동 살던 세영이가 친구들 막 때리고 다니는 거 보고 은석이가 쟤랑은 친구 안 할래.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응, 세영이한테 내가 친구 때리는 거 아니라고 친절하게 말했는데도 세영이가 말이 안 통했으니까 그랬지. 그래, 맞아. 엄마랑 아빠는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어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은석이를 낳았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 그래서 엄마랑 아빠도 지금은 같이 안 사는 거야. 은석이가 그때 세영이랑 친구 안 한 것처럼. 근데 세영이가 이제는 친구 안 때려서 이제는 다시 친구인데. 그럼 엄마랑 아빠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다시 말이 잘 통하게 되면 그땐 또 같이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은석이랑 세영이처럼.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상황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야 했어요. 다행히 아들은 물론 어떤 상황인지 전부 알 순 없었겠지만 지금은 엄마랑 아빠가 같이 살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 년놈들이 아예 방을 얻고 살림을 차리게 된 건 그야말로 저 보란 듯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네가 이혼을 안 해줄 건지 두고 보자 말하자면 이런 거였죠. 그런데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꼴 보기 싫은 얼굴 안 봐도 되니까요. 대신 저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여전히 도장 안 찍어준다는 생각엔 변함없어. 그거 해주려고 보자고 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착각이니까 행여 그런 꿈도 꾸지 말고. 근데 니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건 그건 상관 안 해. 살림? 차리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우리 은석이는 아니지. 너 은석이한테 일말의 죄책감, 아니 책임감이라도 있으면 은석이 지금까지 해오던 거 하나라도 못하게 되는 일 없이 생활비랑 양육비 내놔. 300. 많이 양보했다 내가. 야, 내가 한 달 월급이 얼만데 300을 달래. 은석이 피아노, 태권도, 미술, 수학학원 보내지 마? 그거 은석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걸 안 보내면 어떡하냐? 최소한의 비용 산정한 거야. 너 그거 못 주겠다고 하면 월급도 못 받게 하는 수가 있어? 왜 애 키우는 걸 가지고 협박을 하고 그래? 뭘 어쩌려는 건데? 니들 둘이 어디서 먼지거리 하고 다녔는지 그거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증거. 그거 뿌리지 뭐. 난 손해볼 게 없는데 니들은 아닐걸? 그때까지 제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두 모자를 이렇게 불렀나 가만히 지켜보던 시어머님이 보다 못해 한 소리 하시더군요. 내가 듣자 듣자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그냥 이혼 도장을 찍으면 서로 일이 쉬울 걸 가지고 뭘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어머님 아들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요.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옆집 아줌마가 어머님한테 그런 소리 하면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뭐야? 나더러 지금 옆집 아줌마보다도 못하다는 얘기냐?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저 이제 더 이상 며느리로 생각 안 하신다고요. 그건 내가 홧김에 한 소리고. 아유, 아무튼 지간에 그냥 도장 찍어 갈라서 뭘 그렇게 어렵게 살아. 제가 어렵게 살든 말든 그건 제 선택이니까요. 이혼 도장 저라고 왜 안 찍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혼하면 양육비, 생활비 그거 그만큼 못 받아요. 절대. 법정 양육비가 정해져 있고 남편이란 놈은 어떻게 해서든 최소한으로 주려고 길을 쓸 거란 말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남편이 바람피워서 결국 이혼했는데 한 달에 양육비 70만 원 준대요.
그걸로 요즘 세상에 애를 어떻게 키웁니까? 전기요금도 오르고 수도세도 오르고 물가는 하늘을 찌르고 다 오르는 마당에요. 애 밥 세 끼나 먹이겠어요? 그 돈으로?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한데 제가 왜요? 혹시 제가 지금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선택했고 유급휴가이긴 하지만 기본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슨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되도 않는 이혼 얘기나 찌끄리고 있는 두 모자한테 제가 아예 단단히 일렀습니다. 더럽고 치사하니까 300만 원 그까이 거 받지 말까요? 그럼 저 당장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은석이 제가 못 보고 어디 맡겨야 되고 저도 은석이도 편하게 시간 못 쓰니까 어머님도 당연히 못 보실 거고 너는 어림도 없고 그래도 괜찮겠어? 아니지. 그러니까 매달 10일 네 월급 날짜에 맞춰서 꼬박꼬박 300만 원 그거 제 날짜에 안 들어오는 달엔 은석이 못 볼 줄 알아. 맞습니다. 제 계획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이였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에게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게 할 것. 물론 100% 그럴 순 없을 거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최대한이요.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 조건을 걸고 둘이 살림을 차리건 말건 알아서 하라고 한 거였어요. 아이를 못 보게 되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되는 게 그래도 아빠로서 두렵긴 했나 봐요. 하긴 워낙 자기 아들이라면 끔찍하게 예뻐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두고 그런 짓거리를 저지르는지 저로선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튼요. 그건 시어머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손주 혹시라도 못 보게 될까봐 지 아들이 돈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저보다 더 꼬박꼬박 확인하시더라고요. 돈 안 보냈다고 하면 어쨌든 그 한 달간은 손주 얼굴 못 볼 테니까요.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그 인간들 어디 가서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면서 행복한 가족 행세 꽤나 하고 다닌 모양입니다. 아들 학원에 데리러 갔다가 손주 데리러 오셨던 시어머님 교회 친구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은석애미야, 네 셰미랑 영수를 내가 지난 주말에 스타필드에서 마주쳤어. 거기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인사만 하고 말았는데 생각해보니 좀 이상해야 말이지. 그때 같이 있던 여자는 너도 아는 애냐? 누구? 영수 사촌 누나야? 아, 권사님 보셨어요? 아유, 인간들 조심 좀 하지 그걸 들키냐? 들키다니? 뭘 잘못한 거야? 그 여자요. 영수 씨 첩이에요. 뭐? 첩? 내가 아는 그 첩?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심장이야. 아 놀래라. 얘 이게 무슨 일이니 도대체? 지금 세상에 첩이 웬 말이야? 너는 어쩌고? 첩이 왜 첩이겠어요, 권사님. 본처가 버젓하게 있으니까 첩소리 듣는 거죠. 아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제가 다 부끄럽네요. 권사님, 혹시라도 저희 시어머님이 얘기하시기 전엔 먼저 아는 척하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님 괜히 교회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실까 걱정되네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애를 두고 아이고 말세다 말세야. 제가 뭐 못할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팩트를 얘기한 것뿐이지만 실은 그 시어머니 친구라는 분 소문난 동네 스피커거든요. 그분이 알면 시어머님 다니시는 대형 교회 사람들 귀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주 일요일에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전화를 하셨더군요. 너 정권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애가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지. 영수 첩들였다고 온 교회에 소문이 다 났잖니?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 인간들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나같이 다 제 잘못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죄인들도 그런가요? 아니면 이 집구석 인간들만 그런 건가요? 아무튼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화를 내려다가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차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어머님 며느리 아니라고 하셨죠?
그럼 어머님은 제 시어머님 아니신 거잖아요. 근데 왜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저한테 전화하세요? 아무 사이도 아닌 사람한테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서요. 아, 은석이 간식 줄 시간이에요.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끊을게요. 그렇게 3년 가까이 끝내 도장 안 찍고 버텼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었던 작자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찾아와서 쌩떼를 부렸죠. 왜겠어요? 도장 찍어달라고 그러는 거죠. 끝난 얘기 아닌가? 왜 자꾸 끄집어내? 드라마도 이렇게 질질 끌면 재미없어진다고 당신이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세진이가 자꾸 물어보잖아. 자꾸 물어보면 자꾸 설명해줘. 못 알아쳐먹는 모양인데? 그걸 몰라서 물어보겠니? 당장 남들 보는 눈도 있고 부모님도 계속 재촉하시고. 그 사정을 왜 내가 알아야 돼? 나는 돈만 따박따박 들어오면 되지. 니들한테 무슨 일 있는지 안 궁금해. 너 같으면 궁금하겠냐? 아우, 진짜 사람 괴롭히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맘 편하게 좀 살자, 그냥 각자. 돈 얘기 네가 먼저 꺼냈으니까 말인데 그거 좀 깎으면 안 될까? 왜? 잘렸냐? 아니, 그건 아니고 세진이가. 니네 세진이 생각 나한테 전화로 왔니? 너 걔 대변인이야? 할 말 있으면 지가 하라 그래. 듣고 싶지도 않지만. 진짜 이 새끼는 사람 새끼도 아닌가 봐요.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홀랑 그걸 또 그년한테 가서 그대로 얘기한 모양인지 며칠 후에 그년이 직접 찾아왔더라고요. 그 면상을 제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독종이다. 네가 나를 어떻게 봤는지 서로 피곤하니까 본론만 얘기하자. 서로 피곤하면 오질 말았어야지. 이왕 왔으니까 뭔데 하고 싶은 말이? 이제 그만 도장 찍어. 이 정도 버텼으면 박수 받을만 해. 박수 쳐줄게. 멋지다, 최지은. 그리고 박수 칠 때 떠나라 좀. 왜? 결혼도 안 하고 둘이 붙어 다니니까 주변 사람들이 수군대지? 잘 안 해. 그래. 내가 앓는 소리를 해야 네가 속이 좀 시원할 건가 본데 그럼 내가 해줄게. 네가 원하는 그 앓는 소리. 네가 3년째 안 하고 있는 시댁살이. 그거 내가 열심히 커버해주고 있는 건 알지? 그런데도 니네 큰댁 가면 나는 대접도 못 받아. 첨년이라고. 그런데도 그 모욕 다 받아가며 꼬박꼬박 왜 가는 줄 알아? 결국엔 내가 너보다 더 인정받을 거니까. 한 동네 사람들이 부부냐고 물어도 떳떳하게 말도 못해. 뭐 아직 부부는 아니니까 굳이 말하지 않는 거라고 해두자. 그뿐인 줄 아니? 친구들 만나러 가도 맨날 둘이 언제 결혼할 거냐고 묻는 통에 그거 대답 피하느라 친구들도 못 만나. 호텔에선 둘이 눈도 못 마주쳐. 왜? 영수는 여전히 유부남이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굴욕적으로 살아야 되니? 그것도 너 때문에? 호텔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뭘 굳이 아닌 척했대요, 힘들게? 그렇다고 맹세코 제가 뭘 어떻게 한 건 없어요. 대놓고 당당하게 같이 다니면서 물고 빨고 하는데 눈치 못 채는 게 바보죠. 아무튼요, 보자 하니까 누굴 보자기로 하는지 어따 대고 와서 하소연이래요. 이 인간들이 하는 짓이 갈수록 태산이라 저도 답답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무려 3년 동안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해줬죠. 나 때문 맞아. 왜냐하면 내가 본처고 너는 첩이니까. 첩한테 첩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잘못됐니? 애초에 그 정도 손가락질 받을 거라는 예상도 못했으면 네가 병신이지. 거기까진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뭐가 불만인데? 인석이 양육비 그거 300만 원씩이나 매달 꼬박꼬박. 그게 벌써 몇 년째인 줄 아니? 그거 다 합치면 얼마인지 알아? 이게 무슨 도둑년 심보야? 첩년이 감히 저한테 도둑년이라고 하시면 제가 섭하죠. 애아빠가 애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우면 첩살이 관두든가. 지 아빠가 애 양육비 주는데 내가 왜 도둑년이지? 애아빠 뺏어간 첩년이 도둑년이면 모를까? 이게 근데 어디서 말끝마다 첩한테 첩이라고 하는데 첩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럼 첩한테 뭐라고 불러드려야 할까요, 첩님? 아주 약을 바짝바짝 올려줬더니 씩씩대다가 지가 먼저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제 이 지겨운 싸움도 드디어 끝났습니다. 제 플랜은 딱 3년이었거든요. 결혼 생활 10년 채우기, 정확히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까지 조금 더 걸렸으니 10년 하고 한 달이었네요. 그래야 재산 기여도가 인정돼서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미 법적으로 제가 꼼꼼히 검토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 못 참고 그때 홀랑 이혼해버렸으면 집도 절도 없이 이혼만 하고 위자료 달랑 코딱지만큼 받고 갈라서야 했을 겁니다. 그랬으면 저 혼자서 애를 무슨 수로 키우겠어요. 저 혼자 버는 돈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는데요. 악착같이 버티면서 그동안 꼬박꼬박 받은 양육비는 애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 다 저축해뒀어요. 일종의 비상금 같은 거죠. 어쩌면 어떤 분들은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해 하셨을지도 몰라요. 이런 제 속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다 계획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살짝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된 사람이 생겼습니다. 제 아들이 다니는 태권도장 선생님이세요. 제 아들을 워낙 예뻐해 주셔서 저도 몇 번 말을 섞고 하다가 가끔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서 지냅니다. 물론 제 사정은 다 알고 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혼 전까지는 사귀는 사이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저를 기다려준 덕에 도장 깔끔하게 찍고 나서는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예쁘게 만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랑도 같이요. 가끔은 저 머리 좀 식히라고 자기가 은석이 데리고 놀아줍니다. 그런 날은 혼자 나가서 책도 보고 이제 복직할 준비도 해야 하고요. 그 호텔에 어떻게 다시 복직하겠냐고요? 그 꼴을 어떻게 보겠냐고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년놈들 헤어졌대요. 아니 쌩 난리를 치면서 이혼해달라고 사람 들볶을 때는 언제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을걸. 그걸 못 기다리고 그년이 떠났대요. 이혼도 못하는 상병신이라고요. 그년이 헤어지자고 하니 등신 같은 모지리가 호텔 복도에서 붙잡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결국 둘의 비공식적인 관계가 공식적으로 들통나 업계에 소문 쫙 발도 못 붙이게 된 거죠. 후에 남편이 한번 찾아왔어요. 지은아, 나 은석이 아빠로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법정 양육비나 꼬박꼬박 보내. 더 보내면 땡큐고 그게 은석이 아빠로서 해야 되는 네 마지막 책임이야. 돈 안 들어오면 은석이 못 보는 거 알지? 어디서 택도 없는 소리를 한답니까? 하긴 또 모르죠. 그녀는 또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다 퍼졌고 그 소문이 그 집까지 들어간 바람에 대차게 파혼당했다니까. 아쉬워서 둘이 또 만나거나 말거나 제 알 바 아니죠. 그 인간들을 버텨내던 3년이란 시간 내내 제 알 바 아니었던 것처럼요. 제가 알아야 할 건 딱 2가지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그리고 제 옆을 지켜주는 저 든든한 남자요. 그거면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암요, 행복하다마다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